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오늘은 싼 식품주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오뚜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누누와 냅두주 8호로 지정해서 소개를 한 기업이고요. 전반적으로 실적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4년 1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면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 시기에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한 이후에 하향 안정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면 제품 가격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인상이 되었고요. 또 하나 생산 설비 증설 효과도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밀양 공장, 농심은 미국 공장, 그리고 오뚜기는 베트남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금액이 중국과 미국, 일본,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 시점에 리뷰할 때 돌아보면, 당시에 이제 삼양식품이 막 오뚜기 시총을 추월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삼양식품의 시총이 1조 5천억, 오뚜기 1조 5천억, 농심 2조 4천억이었고요. 2023년도에 예상되었던 영업이익은 삼양식품이 1,500억, 오뚜기가 2,500억, 농심이 2,10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삼양식품은 신고가를 찍고 있었고 오뚜기는 신저가를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5개월이 지난 2024년 5월 현재 시점으로 해서 보면 삼양식품은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에서 3조 7천억으로 2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2조 4천억에서 2조 5천억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오뚜기는 1조 5천억에서 1조 8천억으로 그나마 농심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뚜기가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매출 비중이 낮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오뚜기의 해외 매출 비중은 10% 수준인데요. 반면에 삼양식품은 수출이 내수의 2배 이상이고 2024년도에는 더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표를 좀 볼게요. 자, 이번 1분기에 주요 업체의 수출 성장 동향을 보니 삼양식품이 무려 83%나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빙그레도 거의 20% 수준, 그 다음에 대상도 15%, CJ가 한 10% 정도, 풀무원이 한 7%, 농심이 한 2, 3% 정도 수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삼양식품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 수출 증가율을 이제 보면요. CAGR 3년 평균 성장률은 대략 한 10%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미국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12% 정도로 굉장히 큰 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한 7% 정도 수준입니다. 국가별 수출 비중을 보더라도 미국이 굉장히 크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해양 수출 관련해서 카테고리별 수출 동향을 보니까 라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과자류, 그 다음에 김 쪽이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 고추장이나 김치 쪽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라면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여전히 중국이 1등인데 미국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14%까지 올라왔고요. 또 김도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데 김 관련해서 1등이 이제 미국입니다. 김밥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본이 18%, 중국이 15%, 1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오뚜기 얘기로 돌아가 보면 시장 점유율을 이제 한번 보면 2023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분말 카레, 삼분유, 참기름, 오뚜기밥, 라면 보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죠? 84%, 81%, 그 다음에 30%, 그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이번 1분기를 보면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분말 카레 84%, 삼분유 84% 내외, 그 다음에 오뚜기밥 29%, 이렇게 라면도 24%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오뚜기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겠습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해외 쪽의 매출액이 850억에서 870억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1분기를 보면요. 730억이 848억으로 훨씬 더 해외 쪽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뚜기 해외 매출 관련해서는 오뚜기 베트남 법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4년 1분기에 매출액은 207억이고요. 작년 같은 기간 130억입니다. 대략 증가율이 한 60%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순이익을 보더라도
9억 정도 나왔고요. 작년 같은 기간에 2억 대비해서 대략 한 300% 정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관련해서 라면 현지 판매와 또 생산도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또 1,000만 불 정도의 정자를 통해서 공장 설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요. 오뚜기의 주요 제품군의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 2022년 1분기 기준과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대다수의 제품 가격이 인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24년 1분기는 또 더 많은 품목들의 제품이 가격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삼양식품과 같은 어마무시한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꾸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점유율도 제품별로 확대되고 있고 제품 가격도 꾸준히 인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베트남 법인을 통해서 매출과 이익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뚜기가 디스카운트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수기업이라는 인식이 있고 또 성장 정체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무래도 성장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럼에도 오뚜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최근 높은 물가 상승은 외식보다는 내식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요. 식품의 제품 가격이 꾸준히 인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는 요소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K라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면의 수출 금액은 증가하고 있고 라면의 제품 가격도 인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국제국물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오뚜기 같은 내수 중심의 기업 역시 실적 개선의 추이를 보이는 시기이고요. 또한 오뚜기는 베트남 법인의 성장도 관심을 가지고 볼만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뚜기의 현재 시총은 1조 7,800억 정도 됩니다. 23년 실적은 매출 3조 4천억, 영업이익 2,500억, 순이익 1,600억으로 PER로 따져보면 한 11배 정도. 올해 예상되는 추정 실적은 매출 3조 6천억에 영업이익 2,800억, 순이익 2천억으로 PER로 따져보면 9배 정도 됩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꾸준한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PER이 9배 정도 수준으로 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